자, 일단 처음 문제 보면 그림은 동물세포에서 피루부산이 TGA 회로에서 분해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앞에서 기억해주면 될 게 포도당이 첫 번째로 해당 과정이라는 걸 거쳐서 이제 피로부산이라는 것이 형성된다고 했었지.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책 보면서 좀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지호가 봤을 게 여기서는 이제 ATP를 소모하는 반응이랑 ATP를 생산하는 반응이 각각 일어난다고 했었고, ATP를 2개 소모하고 ATP를 4개 소모해서 최종적으로 EATP가 생성되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치면 피루부산이 두 개 남는다. 두 가지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위의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당 과정 자체는 지금 세포 안쪽에 존재하지만 세포 소기관 바깥, 즉 세포질 안에서 일어난다고 했었고, 이때 이 세포질에 있었던 피루부산 자체가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올 때 이제 그 다음 과정,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의 시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 보면 일단 피루부산이 첫 번째로 CO2를 방출시키고, 그리고 NADH가 생성되고, 그리고 코에이라고 하는 조효소가 붙는 과정을 통해서 아세틸코에이가 생성된다고 했었지. 그럼 이 아세틸코에이가 이제 TCA 회로의 마지막 단계인 옥살아세트산과 결합을 해서 시트르산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TCA 회로의 시작이라고 하면 돼.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여기서 쓰는 용어들이 조금 달라서 일단 정리부터 해보면, 지금 결과적으로 피루부산이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기억으로 바뀐 다음에 이 기억이 옥살아세트산이랑 같이 반응해서 시트르산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활성아세트산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세틸코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근데 여기 지금 그림 보면 조금 이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지호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워주냐면, 피루부산 지금 C3, 즉 C 3개로 이루어진 거고, 활성아세트산은 C2로 이루어진 거 보이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C가 지금 한 개 떨어져 나갔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뭐 이제 화학 배웠으면 알겠지만,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뭐 C 하나만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잃고 얻음을 통해서 지금 얘의 원소 하나를 잃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지금 기억 과정을 통해서는 결론적으로 C가 하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CO2가 방출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CO2가 나간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일단 NADH 하나 외워주죠. NADH. 자, 그러면 지금 활성아세트산과 옥살아세트산끼리 결합해서 결과적으로 시트르산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코에이라고 하는 건 조효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코에이가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시트르산에서 뭐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 지호 프린트 보면 C6에서 C5가 된다라고 나와 있을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무조건 CO2 빠져나가겠지. 그리고 NADH가 생성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도 보면 알파케토 뭐 글루타르산, 숙신산 되어 있는 거에서 마찬가지로 C가 하나 줄어들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단 CO2 생성될 거고, 이번에도 NADH 생성되고 추가로 ATP 하나 생성된다라고 기억하면 돼.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보면 얘들 같은 경우는 C 개수가 달라지지 않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C는 없다. C가 방출되는 CO2 방출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는 어떤 게 만들어지냐? FADH2가 생성되고, 그 다음 옥살아세트산으로 가는 반응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마찬가지로 C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NADH라고 외워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지호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워주냐면, 일단 옥살아세트산과 아세틸코에가 결합할 때는 지금 C6 총 2 플러스 4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CO2 방출되지 않고 그냥 코에이만 빠져나간다. 자, 그리고 지금 C가 개수가 줄어드는 것들은 자동으로 CO2가 방출되는 것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CO2 제외하고는 NADH, NADH 플러스 ATP, FADH2, NADH. 그럼 얘들 순서만 우리가 외워준다면 뭐 여기 파트는 풀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결론적으로 TCA 회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분자들은 개수가 어떻게 되냐? NADH 3개, ATP 하나,
CO2 2개, 그리고 FADH2 1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활성 아세트산 자체가 지금 활성 아세트산 내지는 아세틸코에이가 이 회로를 도는 것이 TCA 회로이고, 그렇다면 피루부산의 산화라고 하는 건 뭐냐? 피루부산의 산화라고 하는 건 이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노란색 같은 경우는 총 개수가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 만약에 피루부산의 산화 단계를 포함을 해준다면 이때는 NADH 1개, 그리고 CO2 1개가 생기겠지.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총 과정을 통틀어서 물어본다면 NADH는 4개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우리 한번 설명볼까? 기억, 1분자의 활성 아세트산 내지는 아세틸코에이가 TCA 회로를 거치면 4분자의 NADH2가 생성된다. 그럼 여기서는 그 NADH2랑 NADH랑 혼동해서 쓰시더라고. 근데 그냥 뭐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우리 지금 여기서 보면 결과적으로 아세틸코에이가 TCA 회로를 거치는 것은 이 노란색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노란색 과정에서는 NADH가 3개 생긴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니은 보면 과정 기억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다. 자, 그럼 과정 기억은 피루부산의 산화 단계인데 우리가 기억해주면 될 게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자, 그럼 해당 과정 끝나면 피루부산 생성되는데 이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서 과정 기억 내지는 피루부산의 산화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보기. 자, 그리고 디귿. 과정 니은에서 ATP가 생성된다. 자, 과정 니은에서는 보니까 FADH2만 생성되네. 그렇기 때문에 디귿 틀려서 정답이 2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다음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 일단 결론적으로 아까 봤던 단계에서 NADH 그리고 FADH2가 생성된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전자 이동 내지는 전자 전달계에서는 얘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상태냐면 얘가 고에너지 전자야. 즉, 전자가 이제 여기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겠지. 자, 그래서 일단 TCA 회로에서 이렇게 NADH, FADH2라고 하는 걸 생성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H 플러스가 곧 전자라고 우리가 배웠었지. 자, 그럼 여기에 지금 H라고 하는 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 보여?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자가 빠져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이게 에너지가 될 거고, 이 에너지 자체가 이제 여기서 세포호흡 하는데 사용된다.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를 만드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리해볼게. 얘네들이 이제 전자를 잃는 것, 내지는 전자가 방출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NAD 플러스가 돼. 그리고 FADH2 같은 경우는 FAD가 돼. 자, 그럼 여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전자가 빠져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 전자 자체가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게 뭐 효소가 작용을 하고 얘네들에서 이제 대사가 안정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질 대사 자체가 단계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었지. 자, 그래서 이 빠져나오는 전자가 바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자들을 계속해서 주고받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전자가 빠져나오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일단 단계적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억하면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전자의 최종 수용체가 산소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H랑 O랑 만나서 물이 생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얘가 최종 수용체가 되고 이 최종 수용체에 전자가 달라붙어야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전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TCA 회로가 계속해서 작동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기억부터 보면 전자 친화력은 산소가 가장 적다. 자,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전자가 산소에 달라붙는다라고 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화력이 가장 작은 게 아니라 가장 크다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지. 자, 그리고 니은 보면 TCA 회로에서 상성된 NADH2는 전자 전달계에서 산화된다. 자, 그렇다면 NADH가 산화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결과적으로 H 플러스를 잃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이제 산화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산소를 얻는 거잖아. 근데 이 산소를 얻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반대 개념, 전자를 잃는 것과 똑같겠지. 자, 그래서 NADH가 산화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고 니은은 그래서 맞는 보기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디귿.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NADH2와 FADH가 산화되지 않아서 TCA 회로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얘네들이 전자를 잃는 일도 없을 거고, 그럼 우리가 얘는 항상성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지금 NADH와 FADH2의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몸 입장에서는 더 이상 NADH랑 FADH2를 생성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합성해내는 TCA 회로가 작동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맞아서 정답이 4번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면 이제 그림은 어떤 종자가 싹틀 때의 호흡률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이다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럼 호흡률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소모해야 되니까 소비된 산소의 부피분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니까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통해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볼 때 일단 우리가 문제 파악부터 해야 될 텐데 A 같은 경우는 이제 싹튼 종자가 존재하고 여기에 대해서 따로 뭐 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네. 그냥 물을 흡수시킨 거름종이가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KOH를 흡수시킨 것, 즉 KOH가 포함되어 있는 거름종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럼 일단 우리가 KOH를 아마 생명과학 1 때 한번 배웠었는데 KOH는 어떤 역할을 하냐? 얘는 CO2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 자, 그렇다면 실험 결과를 보면 실험 결과 A의 잉크방울은 거의 이동하지 않은 반면 B의 잉크방울은 5cm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를 맞출게. 결과적으로 A의 잉크방울은 거의 이동하지 않았어. 거의 이동하지 않았고 B 같은 경우는 5cm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지. 결과적으로 이동을 했네. 자, 그러면 우리가 A부터 한번 보면 A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산소를 흡수했을 거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했겠지.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통해서 한번 그려본다면 산소를 흡수한다는 것은 싹튼 종자로 산소라는 기체가 들어가는 방향이겠네. 자, 그렇다면 일단 기체의 방향이 처음에 아마 요렇게 움직였겠지. 자,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세포호흡이라는 것이 그냥 천천히 단계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반응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거잖아. 그럼 산소를 흡수함과 동시에 지금 이산화탄소는 방출해주겠지. 자, 그럼 지금 들어갔다가 나오는 반응이 각각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마도 잉크방울은 거의 이동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근데 B 한번 볼까? B 같은 경우는 일단 산소가 흡수되는 반응이 일어나겠지. 근데 KOH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든. 그 말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네. 즉, 마치 산소를 흡수하는 것처럼만 보이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기 한번 볼까? 기억, A에서는 CO2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 그럼 CO2가 아마도 발생을 했겠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 자, 그 다음 니은 한번 보면 B의 잉크방울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자, 그럼 지금 B 같은 경우는 CO2가 KOH에 의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소를 흡수하는 것처럼만 보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지금 틀리고 발생했으니까 틀리고 니은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맞는 설명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리고 디귿 보면 이 종자가 싹틀 때 주로 이용한 영양소는 탄수화물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보기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걸 기억해줘야 되냐면 지금 A 같은 경우는 호흡률, 즉 산소가 흡수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때 이때 잉크방울이 거의 이동하지 않았다. 즉 얘는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각각 우리가 사용하는 영양소에 따라서 호흡률을 측정해 둔 게 있는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1, 단백질은 0.8, 지방은 약 0.7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소비된 산소랑 생성된 이산화탄소랑 거의 비슷한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거의 이동하지 않았다니까 여기서는 호흡률이 제일 높은, 즉 효율이 제일 좋은 탄수화물이 아마도 여기서 사용한 영양소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일단 5번이 될 거고, 만약에 디귿이 틀린다면 얘는 아마도 거의 이동하지 않았다가 뭐 중간 단계인 단백질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얘 그림 한번 보면, 그림은 가에서 다의 유기호흡과 발효 과정의 일부를, 표는 가에서 다의 물질 ABC 생성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 자, ABC는 각각 CO2, ATP, NADH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일단 우리 아까 봤었던 활성 아세트산에 아세틸 코에이 한번 붙여주고 보기 볼게. 자, 일단 먼저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전환되고 있네. 자, 그럼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전환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서 ATP 만들어져요. 그리고 NADH2 생성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기 한번 보면 일단 가 과정에서 두 가지가 생성되고 한 가지는 생성되지 않네. 자,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생성되지 않는 얘를 CO2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그 다음에 다과정 한번 볼까? 일단 다과정 보면 다과정 자체는 피루부산이 아세틸 코에이로 지금 합성되는 단계이고, 여기 단계에서 지금 보았을 때 어쨌든 NADH2 또는 ATP가 하나 생성되네. 자, 그럼 우리 이때는 피루부산이 아세틸 코에이로 생성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CO2랑 NADH가 생성된다 했었지. 자, 그래서 C는 NADH, 그럼 자동으로 A는 ATP 되겠지. 자, 그럼 우리 한번 과정 보면 기억. A는 ATP다. 맞는 설명이고, 니은 나에서 피루부산이 에탄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탈탄산 효소가 관여한다. 자, 그럼 탈탄산 효소라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CO2가 빠져나오게, 즉 CO2가 방출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지금 여기 위에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자, 결과적으로 피루부산이 에탄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CO2 방출되고 NADH 방출되는 거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설명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까? C는 지금 C가 뭐냐면 NADH는 나에서 사용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나에서 사용되는 C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출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생성 여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디귿이 틀려서 정답이 3번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